저는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올해로 5살이 된 아들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요. 여자가 일하며 애도 돌보면서 한 가게를 일으키기 얼마나 힘든데 제 남편은 이걸 보며 저를 아주 우습게 보더군요. 간신히 일으켜 놓은 제 사업체를 보고 갑자기 동업에서 손을 빼버리더니 월 300씩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따르라는 이 인간을 얼마 전 제대로 꿀려버렸습니다. 본래 남편은 저랑 일찍이 결혼 초부터 동업을 시작했고요. 우리 부부는 중간에 껴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 사이에서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친정엄마가 이혼을 하고 혼자 새 살림을 차리셨기에 계속 따로 살았답니다. 친정아빠와 둘이 살다가 제가 성인이 되어 돌아가셨고 그 무렵부터 엄마와 잠깐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평소 엄마에 대한 정을 많이 못 느끼고 살았죠. 그래서 연애 시절 이런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가 내 가족이 돼주겠다며 남편이 엄청 위로해줬어요. 몇 번 놀러 갔던 예비시댁 분위기를 보니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아 보이더군요. 매번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뭔가를 함께하며 놀러 다니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위기였어요. 반면에 저희 친정엄마는 많이 퉁명스러운 성격이었고 저를 생각해주지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죠. 일하느라 바빴고 제가 결혼하기까지도 계속 분주하셨어요. 결혼할 때에도 돈을 많이 못 대준다고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다정해 보이는 시댁 분위기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도 나는 쭉 당신 편이야. 우리 엄마도 집에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서 너무 좋대. 그럼 자고로 집에는 사람이 푹 죽여야 제맛이지. 이제 더 재밌게 사는 데만 남았어. 이런 분위기에 젖어들어 결혼을 했던 저는 이후로 제 예상과 많은 것이 다르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주 따뜻한 풍경을 예상했는데 그런 건 딱 시댁 가족들 안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남편은 이 집에서 차남이고 바로 위에 아주버님이 한 분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딱 셋이서 아주 애틋한 가족 간의 애정이 흘러넘쳤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이 인품이 괜찮은 분이었답니다. 저는 이분 때문에 시댁에 겨우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와 5살 차이가 나는데 언니 같으면서도 친정엄마 마냥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줬었거든요.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되는 것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당시 제가 운영하던 국밥집이 매우 바빴고 남편도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게 사장으로 임신해서 그 열기 뜨거운 국밥집에서 바쁘게 돌아보려니 몸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당시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오후 시간을 빠지니 나는 그거 메꾸느라 너무 힘들어. 잠깐만 나와주면 안 돼? 입도 댈 것 같으면 마스크 쓰고 홀만 잠깐 봐주면 되잖아. 알바도 안 구해줘서 너무 힘들어. 그래, 임신은 다들 그렇게 힘든 거야. 나와서 1~2~3시간만 네가 좀 봐줘라. 우리 아들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저렇게 무거운 거 들고 오래 못 움직여. 다른 거 할 것 없이 네가 걸차를 슬슬 밀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당시 저는 어쩔 수 없이 나가긴 했지만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어요. 힘든 입덧 시기를 지나 검사를 했는데 검사 내용이 무척 충격적이었거든요. 바로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무릎을 바로 탁 치면서 한숨을 땅에 꺼져라 쉬시더군요. 저 역시 슬픈 마음에 어머니를 바라봤는데 돌아오는 어머니의 대답은 원망이었어요. 그러게 암만 씨가 좋아도 뭔 소용이냐고. 치구실도 못하는 걸 만나면 나오는 게 다 이 모양인 거야. 큰애는 말짱하게 나왔는데 너까지 무슨 소라리냐.
저는 이 말이 너무 상처가 되어 대답도 하지 않고 집에 와버렸어요. 이날은 시댁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뒤늦게 형님이 쫓아와서는 저를 엄청 달래셨답니다. 동서, 괜찮아. 우리 큰애 때도 임신 때 그런 소견이 나왔어. 그러지 말고 더 큰 병원에 가보자. 나 동서 마음 너무 잘 알지. 내가 딱 그랬거든. 어머니 말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임신했을 때도 저렇게 말씀하셨어. 어?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형님은 제 등을 몇 번이나 쓸어주면서 저를 달래주었고 서러움에 눈물이 폭발한 저를 안아주었어요. 형님네 조카들은 이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건강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무사히 잘 나으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대형 병원으로 옮겼고 나중에 아이도 무사히 잘 낳게 되었답니다. 사실 형님은 먼 시골에서 올라와서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자세히 자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아마 꽤 힘드셨던 것 같아요. 나도 결코 편한 상황은 아니었어. 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바쁘게 살아 그런지 동서를 보면 내가 많이 도와주고 싶어. 그러니 힘든 거 있으면 말해. 애 키우다 보면 별일 다 있어. 나한테 전화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형님은 저희 애를 간간히 데려가서 봐주시기도 했고 덕분에 저는 100일 지난 몸도 적당히 풀고 음식점 운영을 어찌어찌 이어갔어요. 제가 산후에 몸이 안 좋아 고생하던 때에도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그런데 형님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동서, 음식점은 안 나갈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한 2주 정도는 애기 데려가서 봐줄게. 밤에 잠이라도 편히 자. 우리 애들이 애기 보고 싶어서 아주 난리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영상통화도 매일 해줄게. 일단 좀 쉬어. 형님은 그렇게 오는 길에 멀리 시골 친정에서 보내주신 음식들까지 싸들고 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우리 애를 데려가서 같이 돌보며 잠도 자주셨어요. 저는 그 2주간의 기억이 어찌나 눈물나게 감사하던지 그 뒤로 형님을 많이 좋아하고 챙기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가면서 형님이나 시댁 남편까지 골고루 겪어보니 어머니 성격이 보통 까다롭고 별랑이 아니더라고요. 며느리 도리를 까탈스럽게 원하시는 타입이었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맏며느리인 형님이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님 성격상 절대 강하게 나서거나 어머니한테 대들고 반항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순하게 대응하고 힘든 일들을 다 도맡아 하시더군요. 그걸 보니 이제 저도 반대로 형님이 안타깝게 여겨져 시댁 모임이 있을 때 꼭 형님 옆에 붙어서 도와드리곤 했어요. 그걸 보고 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며느리 둘이 딱 붙어있는 걸 아주 좋게 여기시더군요. 그래, 저렇게 주방은 젊은 애들이 딱 붙잡고 움직여야지. 아이, 편하다 편해. 이 맛에 며느리 보는 거지.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 어머니가 결혼 초반에는 형님을 아주 많이 미워하셨다더라고요. 남편 반응도 좀 얄미웠어요. 형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게 맞지. 형한테 엄마가 사목해주면서 나머지는 대출로도 아파트를 해주는데 당시 형수가 시골에서 올라왔잖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수 예단을 합시고 돈 500 갖고 왔나? 그랬을 거야.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받아준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때가 형님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을 무렵인데도 가끔 말실수로 그때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럼 형님은 엄청 민망해 하시고요. 헌데 이런 화살이 형님에게만 가나 했더니 제가 이제 이 집에서 애도 낳고 해서 그런지 완전히 이 집 사람이라고 느끼셨나 봐요. 저는 나름 혼수 예단도 부족치 않게 해왔는데 예전에 저한테도 꼬투리 잡은 게 있으셨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 말이에요. 이 집에는 온전한 며느리가 없다며 비아냥거리시더니
어느 날 시댁에서 밥을 먹는데 절 빤히 쳐다보며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음식 좀 한다는 애가 여태껏 네 시애미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은 있냐? 내 주변에서 다 물어보더라.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친구들이 그래. 그리고 왜 이렇게 밥도 깨작깨작 먹어? 그러니 애 낳고 맨날 아프단 소리를 달고 살지. 아, 어제 속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어머니. 미리 덜어놨는데요. 그래도 어른이 챙겨주면 제깍대깍 시원하게 먹어야지. 이게 뭐야? 왜? 내 음식 솜씨가 네 성에 안 차? 맛이 없어? 아니면 네가 직접 해먹던지. 아프다고 말도 했는데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으신가 했더니 본론이 뒤에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말하잖아. 밥이라도 네가 와서 차리고 대접을 좀 해봤냐고. 그리고 뭐 한 번 밥값이라 치고 제대로 도리하는 걸 못 봤어. 용돈 한 번 준다는 소리도 없어서 내가 먼저 말하게 만드냐? 아이고 참네. 이날은 너무 황당해서 듣다 말고 식탁을 치웠는데 어머니는 몇 번을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애도 낳았는데 못할 소리가 뭐 있겠나 싶어 따박따박 말대다 말라 했어요. 네 어머니, 오늘 제가 왜 밥을 이렇게 안 먹냐면 너무 짜서요. 그리고 밥 드시고 싶으시면 식당에 오세요. 반말인데 뭐하러 제가 여기 와서 차려요. 그러면 돈 아깝게 재료값 드릴 필요도 없죠. 아니면 다음에는 저희 식당에서 드시고 식사값만 저 주세요. 저는 이후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어머니 말에 다 반박했고, 그러니 어머니는 말하다 말고 혀를 차며 많이 쳐다보시기만 하더군요. 쳐다보는 눈이 너무 비아냥거리고 한심스러운 눈치라 저도 안 참고 말했어요. 왜요? 저한테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는데 오늘 식사 약속도 제가 온다고 한 거 아니고 어머님이 오라셨잖아요. 근데 왜 밥값 타령을 하세요? 당신은 왜 나더러 사과하라고 해? 이런 말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거 당신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왜 밥만 먹어? 당신이 어머니 아들이기만 해. 내 남편 아니야. 결국 남편과도 크게 싸워 말도 안 하고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 다음날 저녁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동서 힘들지? 가게 집중하고 여긴 이제 그만 와도 돼.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하고 동서는 많이 바쁘다고 하고 적당히 거절해. 그래도 되잖아. 당시 어머니는 툭 하면 시이모님이나 시외삼촌을 불러다 주말에 모이게 했고 반드시 밥을 먹자고 해서 그 일을 저희들 시켰어요. 하지만 제가 안 가면 형님 혼자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어차피 나도 앞으로 거절하면서 줄여나갈 거야. 동서부터 먼저 빠져야 나도 빠질 수 있지. 걱정하지 말고 거리를 둬. 알았지? 그래서 그 뒤로 점점 거리를 두고 정말로 형님도 선을 그으시더군요. 어머니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차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건 형님의 다급한 전화로 알게 되었어요. 동서, 연락 받았어? 어머니 발목을 다치셨대. 꽃놀이 갔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셨대. 지금 우리 남편이 모시러 갔는데 남편 말이나 어머니랑 통화했을 때도 보니까 왠지 나나 자기가 정관호를 해야 될 것 같아. 너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 네. 아니 그걸 왜 며느리들이 해요? 형님이나 저나 둘 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형님도 버스 타고 1시간 반 거리 식당 출퇴근하기 바쁜데 저는 가게에 묶여 있어야 되고요. 형님도 곧 창업하셔야 되잖아요. 가게야 걸어두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동서, 이런 사정을 나도 슬쩍 남편한테 말했는데 어머니가 더 완강하게 밀어붙이시나 봐. 자기도 알잖아. 며느리 돌이라는 말 안 하면 못 참으시는 병. 저는 여기까지 듣다가 안 되겠어서 형님에게 적당선에서 거절하시라 했어요. 당연히 저도 제 남편이 말하길래 단칼에 거절해버렸고요.
아니 청소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당신까지 그러면 우리 엄마 어떡하라고. 이 집에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둘 다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돼? 아들들은 며느리들은 뭐 집에서 놀고 뭐고 며느리들도 아들이랑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왜 남자들은 쏙 빠지는데. 남편은 더 싸우기도 지겹다면서 얘기를 끊어버렸고 이후로 조용하길래 잘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시댁에서가 아닌 형님네 집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 버렸는데요. 이날 남편이 새벽에 전화 받고 기겁만 해서 아주버님한테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듣고도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니는 자기 병수발 해줄 사람이 없다면서 형님네 딸들, 그러니까 중학생 손녀들을 불러다 병수발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머니 제정신이셔.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중학교 애들을 불러다가 붙잡아 놓고 병시중을 받으셔. 걔네 학원이랑 그런 것도 다 못 가고 할머니네 있는 거야. 뭐? 손녀들이 할머니 챙기는 게 뭐가 어때서? 지들 어릴 때 엄마가 분유도 먹어가며 키워줬구만. 게다가 형이 직접 애들 엄마네 데려다 준 거야. 아빠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야? 당신 진짜 말투 그렇게 먹을 거야? 누구 뜻으로 그렇게 데려간 건데? 아주버님 뜻이야 어머니 뜻이야? 어느 쪽이어도 이건 이상한 거야. 당신 정신 차려. 아마도 이건 어머니가 한 일이 맞나 봐요. 남편이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맏며느리에다가 늘 고분고분했던 형님이 하나씩 잘라가며 자기 뜻대로 안 하려고 하니 그게 너무 열받았던 모양이죠. 어머니가 손녀들 불러다 병수발 들게 하고 밥까지 차리라고 시키니 애들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참다 못해 제 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형님은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한참 공부하고 학원 돌리는 딸들 때문에 자기 사업을 생각해서 식당을 차리려 했고 그래서 저렇게 하루 왕복 3시간을 버스로 오가며 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을 데려다 학원도 안 보내고 붙들어 놓고는 병간호를 시키다니 형님도 그간의 인내심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시집온 이래 매번 자기는 시댁에 붙들려 식모처럼 살았는데 그게 딸들로 대물림 된다는 생각이셨는지 형님은 완전히 폭발을 해버렸어요. 원래 가만히 있던 사람이 한번 터지면 무서운 법이잖아요. 처음으로 형님이 시댁에 쫓아가서 어머니에게 대들고 울며 불며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근데 사람 참 우스운 게 그렇게 잘하던 며느리가 딱 한 번 대들었는데 대역죄인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던져버린 목발이 형님에게 떨어졌고 싸움은 완전히 불이 붙어 이제 가족이고 무엇이고 다 깨져버린 거죠. 어머니는 울면서 자기 아들들을 다 집으로 불러낸 거예요. 이 와중에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울면서 네 형님이 나한테 대들더라. 나한테 뭘 집어던지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남편까지 쫓아가 형님을 공격하니 형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렸어요. 저도 뒤늦게 형님을 따로 만나 위로했지만 형님은 완전히 결심하셨더군요. 나는 이번 일 겪고 결심했어. 내가 그동안 바보 같았다는 사실 깨달았고 앞으로는 이런 인생 살기 싫어. 이혼할 거야 동서. 본인이 나한테 먼저 집어던진 건 뒤로 쏙 빼놓고 또 들이대시길래 책자를 던졌더니 그걸 갖고 경찰에 부르시네. 사람에게 이렇게 질려본 거 처음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어. 이혼하는 과정이 어땠냐 하니 저는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더군요. 남편은 아주버님 편을 들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자기 눈으로 봐놓고 그래. 형님이 우리 두뇌들 봐주시고 응급실까지 채워주셨던 거 다 잊었어. 형님이 어디 누구 해롭게 하고 함부로 할 사람이야. 어떻게 재산분할을 저렇게 야박하게 해서 사람을 내쫓아.
됐거든. 나는 이씨 집안 사람으로서 우리 엄마랑 형편을 들 수밖에 없어. 무조건 형수 잘못이야. 아주 괘씸해. 저는 형님 편에 섰기 때문에 둘이 크게 다퉜고 그 사이 형님은 이혼하고 그 집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 집안 분위기는 한동안 아주 싸해졌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고 교활해요. 형님의 빈자리를 다시 저로 채우려고 하는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불러대시더군요. 아니요, 저 바빠서 안 돼요. 사람 쓰세요, 어머니. 돈 주고 감독 있으시면 되죠. 제가 어머니한테 가게 되면 저는 그 시간만큼 돈 못 벌어요. 그거 우리 가족 생활비인데요. 전화의 시댁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아주 지독하게 연락을 해댔지만 안 받고 악착같이 일했는데요. 참 다행히도 저의 이런 복잡한 속과 달리 가게는 점점 순조롭게 수익을 냈어요. 저에게 가게를 넘기셨던 사장님을 만나 상담을 받고 이때 저는 약간 무리를 해서 대출도 받고요. 저희 가게에서 1시간 거리에 분점을 열었답니다. 오픈하던 당시 시댁 사람들은 당연히 아주 시큰둥하했어요. 저더러 맨날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시애미 봉양도 안 하고 집이 풍지박산 났는데도 지밖에 모른다나요. 그런 저를 괘씸하네 하고 들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분점에서 얻어내는 수익이 점점 많아지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간 빚들도 얼추 상환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분점과 분점을 왔다 갔다 하며 너무 분주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엄청 생색을 내더군요. 그래도 내가 중간에서 여기서 애도 봐주고 하니까 당신의 가게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본전도 엄청 바쁘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자기 엄마랑 좀 잘 지내보라는 말이었어요. 엄마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아? 엄마가 당신 분점하는 거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유가 있어. 너무 괘씸하대. 가게 차렸다고 와보라고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당신이 알렸으면 됐지. 내가 또 전화를 해야 돼. 섭섭하시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게 어딨어. 며느리 하나라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 엄마가 괘씸해서 지금도 안 오는 거야. 난 그거 풀어드릴 생각 전혀 없어서 어떡하지? 그리고 당신 되게 웃긴다. 며느리 하나 된 게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네. 내가 그랬어. 나랑 상관없이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 그게 쫓아낸 거지. 무슨 피해를 당한 사람처럼 말을 하네. 어머니 서운하시면 어쩔 수 없어. 난 못 풀어드려. 그러자 남편은 뭐 잘못 씹은 표정으로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그러더니 며칠쯤 지났을까요? 이 인간이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어요. 이거 받아도 한번 펼쳐서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바빠 죽겠는데 왜 저러나 싶어 일단 받아서 펼쳤는데 봉투에는 사표라는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나더러 지금 사표 받고 뭐 수리하라고? 왜 이래 지금? 이거 다 당신 때문이지 누굴 원망해. 당신이 나를 사표 쓰게 만들었어. 그러게 왜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그러면서 이죽거리는데 진짜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데 뭘 어쨌다고 내가. 당신이 지금 돈 번다고 아주 눈이 멀어가지고 아니 솔직히 봐봐. 내가 형수가 어땠다는 게 아니라 당신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며느리 도리를 언제 했어? 다 형수한테 밀어넣고 당신은 한 것도 없잖아. 이 인간 또 말을 이상하게 하네. 언제부터 당신이 그렇게 형님을 안타깝게 여겼어? 도리한다고 고생하는 거 알면 당신도 같이 하지 그랬어. 그놈의 며느리 도리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서 내가 도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사표 쓰고 이제 내가 당신 대신 본가 가서 엄마 챙길 거야.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리고 매달 나한테 꼬박 300만 원씩 빠지지 않고 보내면 되는 거고. 알았어? 저는 이때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하다 내가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듣는 날이 오다니요. 300 같은 소리 하네. 이게 뭔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우리 엄마 싫다며 툭 하면 분가가기 싫다고 이 핑계 저 핑계 참 조접스럽게도 됐잖아. 돈 많이 버는 당신은 가게나 열심히 전념하시고 우리 엄마 챙기는 노릇은 내가 하겠다잖아. 이게 얼마나 편하냐? 300원이면 내가 줄 수 있다. 근데 300만 원은 기대도 하지 마. 그 돈 받아갈 거면 노동을 해서 벌어. 아니면 됐다. 삽세 이거 잘 받을게. 당신 딴 데 가서 취직해서 알아서 벌어. 이쯤 된 거 나도 당신이랑 일 못하겠다. 정 떨어져서. 제가 끝내주지 않겠다고 세게 나갔고 남편은 계속 실갱이를 벌이다 이윽고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 당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평소에 이혼할 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봤으니까 당신도 알겠지만 당신 나한테 재산 분할해줘야 돼. 당신이 뭘 하건 간에 지금 음식점들 하나씩 다 쪼개서 나한테 줘야 된다고. 그럼 그렇게 계산 끝낼래? 난 그쪽이 더 좋은데. 저는 정말 여기서 흥분이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이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나 싶어 눈이 뒤집혔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진상이고 사람 못 살게 굴어도 남편은 그래도 애들 아빠니 어딘가 맞는 구석이 있겠지 하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진짜 그 핏줄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어떻게 할래? 본점 분점 다 합쳐서 각각 절반씩 나한테 주려니 월 300씩 주고 마는 게 낫잖아. 분점도 이제 월 300 이상 수익 나오는 거 아니었어? 어제 전화통화로 그렇게 말하는 거 같던데. 그러면서 빈정거리는데 저는 이때는 잠깐 멈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혼하자는 얘기네. 그거 맞지? 아니지. 내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당신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얘기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죽거리는 모양새를 진짜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일부러 저렇게 빈정거리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이혼하는 거 보니까 당신도 뭐 속에서 막 욕구가 끓어오르나 보네. 애들 키워한답시고 제대로 씻고 먹인 적도 없는 주제. 당신 이혼하면 애들 나한테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 하루빨리 나랑 애들 버리고 돈 챙겨서 자유롭게 살고 싶나 본데 마음대로 해. 근데 돈은 못 줘. 전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단을 알았는지 간만에 어머니가 오후쯤 얼굴을 드러냈어요. 제가 절대 안 주겠다고 얘기하고 사표만 받아서 처리하고 남편 쫓아내버렸거든요. 내가 안 나설 수가 없다. 안 나설 수가 없어. 앞에 얘기 다 들었는데 그래. 그럼 뭐 얼마씩 주기도 싫고 다 싫다며. 그럼 너 100번 양보해서 지금 어디다 차렸다는 그 분점 말이야. 그 명의는 네 신랑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머니 뭐 더위 먹으셨어요? 제가 직접 대출받아서 남편 돈 1원도 안 들어가고 키워낸 분점을 왜 남편 명의로 해요? 명의라는 말 뜻 모르세요? 그러자 어머니도 옆에 직원들 보던 말던 마구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네 음식점에서 우리 아들이 오면이 같이 일해서 벌었고 너 그 돈 갖고 네가 낸 거 아니냐고. 본점도 분점이고 다닐 거면 네 남편은 못 낮추라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밖에서 돈 번다고 유세 버는 것들을 드세서 남편 잡아먹는다고 하는 거야. 내가 그 꼴을 그냥 볼 것 같아. 말 잘하셨는데요. 본점 제가 거의 다 끌고 가다시피 했고 남편이 일해준 거 다달이 월급으로 쳐서 줬는데 뭔 소리세요? 제가 그거 주지 않고 다 끌어다가 분점에 쓰기라도 했단 말이세요? 월급 명세서라도 새로 뽑아드려요. 어머니는 귀 막고 무조건 자기 아들 명의 따내는 게 목표신지 그냥 자기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자기 축구 동호회 간다고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요. 자리 비우는 거 한 달에 한 열흘은 돼요. 제 노동 시간이 훨씬 길다고요. 심지어 분점 차리는 거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반대했어요. 이제 와서 장사 좀 되는 것 같으니 손 안 대고 굽풀겠다고요. 이걸 제가 왜 어머니 아들 명의로 해요. 제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무섭게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제서야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는지 황급히 나갔어요. 그러고 10분도 안 돼요. 남편이 다시 들이닥쳤답니다. 나 당신이랑 여기서 얘기 안 끝내면 안 나올 거야. 엄마가 와서 말한 그대로야. 다 싫으면 분점은 나한테 주는 게 맞아 당신. 결혼 생활 7년간 여기서 당신 꽁무니 따라다니느라 난 내 손으로 얻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그게 싫으면 월 300 달라는 거잖아. 빨리 정해. 300씩 주던지 아니면 명의를 이달에 바꾸던지. 이 번잡스러운 모자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난리를 쳤던 덕에 직원들도 많이 웅성거리고 저에게 한마디씩 하더군요. 사실 이들도 모를 리가 없는 게 사장 남편이랍시고 매번 땡땡이 치고 불성실하게 일하는 거 알았을 거예요. 저더러 힘들겠다며 위로를 하는데 그들 보기도 나쁘끄러울 지경이었어요. 당신 돈 있으면 이거나 똑바로 봐. 얼른 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꺼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남편에게 쫙 펼쳐 보였어요. 자꾸 분점 달라 헛소리를 하는데 이거 내 명이 아니거든. 당신이 감히 탐낼 주제가 못돼. 누구 명의 가게인지 눈 있으면 제대로 봐봐. 남편은 막 흥분해서 숨도 못 쉬다가 종이를 일단 받아들었고 처음엔 흐린 눈으로 대충 보더니 다시 자세히 보고는 동공이 엄청나게 커지더군요. 이게 뭐야? 왜 형수 이름이 여기 있어? 남편이 본대로 분점 명의는 형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제 거라고 여기고 반쪽 가져가려던 남편은 아주 기겁을 해버렸죠.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저는 형님이 이혼하시고 난 뒤 저희 분점을 맡겼어요. 원체 초반에 우리 음식점 일도 형님이 간간히 도와주셨었고요. 때마다 아주 깔끔하게 일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가게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주방 이모도 형님에 대해 나쁘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고 제가 분점 고민을 할 때에도 추천해 주셨어요. 당시 형님은 이혼해서 얼마 재산 분할을 했다지만 워낙에 아주버님 경제력도 썩 좋지 않고 많이 나눠 갖지 못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다가 창업 계획은 흐지부지 되었고 혼자 딸들 키우느라 돈이 많이 필요하셨는데 이때 제가 분점을 맡긴 거예요. 안 그래도 형님은 그전부터 몇 년간 지방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며 창업에 대해 공부했고 준비는 오래전부터 되었었어요. 게다가 저희 본점에서도 몇 달간 같이 도와주셨던 경험도 있고 이걸 그대로 얹어서 운영을 하니 금방 탄력이 붙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조카들 방학 시기가 맞물렸을 때라 오며 가며 가끔씩 들려서 엄마를 돕기도 했고 그렇게 분점은 조금씩 자리를 잡고 무던히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의 상황은 이랬고 남편은 그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거죠. 왜냐면 분점 기업식 때 시댁 식구들도 안 왔고 남편 역시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더더욱 분점에 따로 들리지 않았을 거고 형님과 마주칠 일은 없었겠죠. 아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어? 형수도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래. 어떻게 당신한테 분점 달랄 소리를? 당신 지금 뭐 순서가 틀린 거 아니야? 100번을 뒤집어 봐도 당신보다 형님이 믿음직스럽거든. 그리고 당신이 뭔데 인사에 참견질이야. 내가 걘데.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넋이 나간 남편에게 저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당신이 하도 요란 떨고 가서 나도 아주 급하게 이혼서를 알아보고 뽑아놨어. 이혼해서 좋을 게 진짜 하나도 없는 건 당신인데 알아서 무덤을 파네. 너랑 나랑 결혼기간 아주 7년 차밖에 안 됐고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눠야 될 것도 없어. 게다가 네가 벌어서 나 준 적도 없지. 그럼 끝이야. 그러고 저는
이혼 서류 넘기면서 이제 그만 나가라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이제 자기 주제를 파악했고 악을 쓰며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가차없이 저는 이혼을 강행하게 된 거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전화질을 하길래 저는 받아서 얘기했어요.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가게 찾아오면 영업방해죄로 넘길 거예요. 찾아와서 난리 치신 거 우리 직원들도 다 봤고 그때 손님들 신경 쓰이게 하고 어머니가 막 구성질러 댄 거 전부 CCTV에 녹화되어 있어요. 이제 남이니까 더더욱 안 봐주고 냉정하게 고소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여기에 움찔한 어머니는 일단 전화를 끊어버렸고 아직까지 어머니 꽁무니도 못 봤어요. 하지만 역시 사람은 놓을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형님한테는 어느 정도 시도를 했더군요. 나 깜짝 놀랐어. 전 남편이 서방님한테 소식을 들었는지 가게로 찾아왔지 뭐야. 언제 분점을 이어받아서 하냐고. 자기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 말이지. 그래도 자기가 애들 아빠인데 우리 쪽 식구랑 분점하면서 서운하다는 거 있지. 별이 이상한 종자들을 다 보겠어요 진짜. 그렇게 걱정됐으면 딸들 와이프한테 떠넘기고 이혼할 때 왜 그렇게 양육비 안 주려고 용을 썼대요? 아주버님 아마 변변찮은 직장도 없고 하니 그쪽에 끼려고 했나 봐요. 나도 딱 그 생각했어. 그거 아니면 그 인간이 여기 기웃들 일이 없는 거지. 게다가 너무 웃긴 게 자기는 이혼하고 힘들었는데 애들 생각나서 보고 싶었고 뭐 나의 소중함을 알았다나. 그래서 형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일할 때 아니었어요? 내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너랑 나는 남이라고 크게 뭐라 했어. 그랬는데도 내가 우습나 봐. 자기가 양육비랑 이것저것 다 될 테니 지금 당장 자기도 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일 좀 배우겠대. 자기 써달라는 거야. 제정신이니? 듣자 하니 진짜 그 뻔뻔한 시어머니 종자가 어딜 가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형님도 이제 더 이상 옛날의 형님이 아니었어요. 과감하게 대응하셨더라고요. 내가 웃기지 말라고 수작 부리지 말라고 뺨을 날려버렸어. 내가 지 엄마한테 목발 날아오는 거 피할 때 가만히 있던 인간이 자기 엄마 불쌍하다고 질질 짜던 인간이라 아직도 막 혈압이 오르는데 말이야. 이렇게 복수할 기회를 자기가 알아서 주니 나도 멋지게 한 대 날렸어. 결국 아주버님은 그 길로 자존심에 상처를 그리 크게 입은 건지 사라졌고요. 그 얘기를 어머니가 전화해서 알았어요. 진짜 웃겨. 자기 아들이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아주 큰 상처를 짊어지고 왔다고 하더라. 나보고 지난날은 미안하대. 나만큼 살뜰하게 애들 잘 키우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던 며느리가 없다나. 그러면서 웃긴 게 뭔지 알아? 나한테 동서 흉을 보는 거야. 진짜 사람 안 변한다지만 어머니는 왜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한결같은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진짜 기가 막힌다. 그런데 형님은 그 내용을 녹음해 두셨다군요. 이거 한번 들어봐.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던 건 전부 동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래. 돈보기로 나 야단을 쳐야 동서 버릇을 잡아놓을까 싶어 그랬다나. 동서랑은 자기가 연락을 끊어버렸고 아주 괘씸하다고 하는 거 있지. 나는 동서한테 이미 들은 내용이 다 있는데 어쩜 나이 먹고 이렇게 이간질을 하냐. 들어보니 정말 기도 안 차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 바뀌면 다 같이 맘먹자고 시댁에 오라면서 문자까지 보내놨더군요. 저는 어머니랑 연락할 생각이 없어서 형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내용 갖고 고소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머니도 완전 도망가시고 형님한테 얼씬도 못할걸요? 제 말 덕분에 형님은 어머니가 자꾸 구슬리려고 전화하는 걸 자르고자 동서가 이 내용을 다 안다. 어머니를 가만 안 놔둔다고 벼른다고 문자를 보냈대요. 그렇게 해서 형님 역시 어머니의 귀찮은 연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네요. 이혼까지 해놓고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연락해서 질척거리는 시댁이라니 저는 정말 진저리가 나고요. 이 인간들과 연을 끄는 게 인생의 큰 업적 중 하나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얘기를 해보자면 형님은 워낙 성실한 성격이라 분점 운영도 아주 무던하게 해나가셨어요. 국밥집으로 평범하게 분점을 이어갔지만 이후로 메뉴 개발까지 제안을 하셨답니다. 다른 가게들 여러 군데 돌면서 봤는데 우리가 국밥이랑 기본 육수는 아주 잘 되어 있으니 이걸 죽으로 하나 만들면 어떨까? 재료들도 잘게 다지고 메인으로 메뉴 들어오게만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싶어서 받아들였고요. 형님은 분점 관리를 하면서 그쪽에 영업까지 나가 성사시켰답니다. 성실하게 관리를 해오신 형님에게 저는 급여를 계속 올려드리면서 관계를 잘 만들어 왔고요. 중 메뉴는 본점까지도 통일해서 똑같이 갔더니 매출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제 형님은 저에게 있어 단순 관리자가 아닌 같은 파트너로서 일하게 된 거죠. 그 사이 형님네 딸들도 잘 적응을 했고 처음에 허름한 집에서 사시다가 대출을 받고 이사도 가게 되셨어요. 현재로서 우리는 분점을 한 곳 더 계획하고 있고 무난하게 수입은 잘 나오고 있답니다. 저도 혼자 동기들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형님이 이렇게 저에게 든든한 편이 돼주실지 몰랐어요. 이 와중에 우리의 이런 소식이 어쩌다가 옛 시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저쪽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할 수는 없고 저도 그쪽 사정을 전해 듣기는 했어요. 우리 친정오빠가 전 남편이랑 대학 동기라서 어찌어찌 소식은 들었나 봐. 그 인간도 감히 오빠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났더라고. 들어보니 원래 일정한 수입 없이 왔다 갔다 하던 아주버님과 제 남편은 이혼 후에 각각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나 봐요. 제 남편도 순전히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 믿고 바지 사장처럼 놀러 다녔었는데요. 이혼하고 나니 진짜 뭐 마땅히 할 것도 없고 배달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거기서 형제가 각자 원룸에서 사는지 같이 붙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한 가지는 어머니는 혼자 사신다더군요. 아들들이 완전히 연을 끊고 용돈도 안 주고 얼굴도 안 보고 산다잖아. 아니 왜요? 그렇게 효자인 아들들이 왜 그런데? 그 사실에 제일 충격인데요.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들한테 각각 전화해서는 돌아가면서 도리하라고 또 강요를 했었잖아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처음에는 호통을 쳤고 그러다가 말이 쏙 들어갔었죠. 그때 자기한테 전화해서 난리가 나서 불난 집에 더 불 붙여보려고 이혼으로 확정났다고 서방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원망했나 봐. 좀 뒀으면 자기가 다시 말 잘해볼 건데 엄마가 나 망쳤다고 말이야. 웃기지도 않네요. 그렇게 효자 노릇하고 싶어 난리를 치더니 중요한 때에 엄마를 버리네. 그리고 이후에 어머니가 나한테도 전화했잖아. 나 달래겠다고 자기 욕한 거 걸려가지고 고소한다 뭐다 소리 나오는 거 알고 그때부터는 내 남편과 서방님 아들 둘이 달라붙어서 엄마한테 난리를 친 거지. 가만히 있어도 모자란데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엄마랑 붙어서 다 망했다고 말이야. 세상에 바보들 참 일찍도 깨닫는다. 그렇죠? 그렇게 아들들은 자기 엄마랑 연을 끊고 각자들 알아서 밥벌이 해먹고 살고요. 와중에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졌는지 건강 상태 최악이라고 들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저희도 잘 모른답니다. 그래도 저나 형님은 서로를 얻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좋아서 서로 잘 챙기고 의지하거든요. 싱글맘이 되었지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애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에 저는 그것 하나로 만족하고 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면 이혼을 못했을까 싶기도 한데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런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시달리다 나이 먹어 병 얻으면 누가 내 한을 알아주나요? 아니다 싶으면 경제적인 것 따지기 이전에 빨리 자기 자리 찾아 나올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형님과 저는 각각 형편이 다를 때에도 이혼을 결심했으니까요. 인간관계를 오래 지켜보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버리는 게 돈 벌고 건강도 챙기는 일이에요. 고민되시는 분들은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 지경이면 너무 오래 끌지 마세요. 나를 챙겨주는 건 결국 나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